안녕하세요. 색다른 컬러 유재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삼속성 테스트 중에서 색상 변화가 큰 편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색이 어떤 색상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색상을 한번 볼게요. 색상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 보라 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 모니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파랑이 아니라 청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남색에 가까운 파랑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물을 본 기준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과 보라인 경우에는 보시면은 색상환에서 기본 저희 10 색상환에서 파랑이면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색상환이 도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에 오는 색상은 보이시는 것처럼 남색 PB가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좌우에 들어가는 색은 파랑을 기점으로 한 칸 움직였죠, 여러분? 그러면 청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한 칸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청록이, 그리고 이쪽에는 당연히 RP가 오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렇게 한 칸씩 띄는 거죠. 만일에 이 색을 청록으로 보셨다면 비지로 보시는 경우에는 보라랑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 뛰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색을 비지 청록으로 보게 되신 경우에는 퍼플과 블루 그린, 그래서 보라와 청록 사이의 색인 PB와 B 사이의 색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색지의 색에 따라서 중간에 오는 색과 좌우에 오는 색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색상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번에 문제가 새롭게 바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색상 기본색 이름을 꼭 써야지 돼요. 그래서 기본 색이 어떤 색인지 정확히 알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고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과 오른쪽 두 색깔을 비교했을 때 명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명도자를 활용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밝은 쪽에서 쭉 보시면은 이쪽 비슷하죠? 네. 끝에서 네 번째 정도 해당되는 밝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라색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끝에서 네 번째가 좀 밝죠? 선이 또렷하게 보이네요. 그죠? 선이 조금 더 스무스해지고 여기에서는 훨씬 더 스무스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두 번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네 번째 위치하겠죠? 그러면 중간에는 아마도 끝에서 세 번째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제가 이 그라데이션 명도자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끝에서 세 번째니까 제가 끝에서 세 번째, 검정에서 세 번째 오는 밝기가 와야 된다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한 칸씩 차이가 나니까 옆쪽이 거꾸로 보는 게 좋겠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럼 중간에 이 정도 밝기가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는 자주색 자리에는 굉장히 어두운 색이 오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청록 자리에 오는 색은 다소 밝은 색이 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색상과 명도를 정리를 했고요. 채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만약에 색조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색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죠? 파란색도 제가 볼 때는 주 기준색에 가까울 것 같고요.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기준색일 것 같아요. 혹은 기준색보다 조금 어둡게 딥톤 정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비드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네요. 그죠? 다소 고채도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채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삼속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주어진 지정색을 만든 후에 두 가지 색을 혼합해서 혼색해서 중간색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파란색이라고 해서 나는 세룰리안 블루를 파랑으로 생각해서 세룰리안 블루부터 탁 넣어서 만드시면 안 되죠. 그 원셀에서 중심에 있는 O가 되는 O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룰리안 블루를 넣기에는 조금 노란빛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파랑에다 노랑을 덜렁 넣으시면 안 되고 차츰차츰 한 칸씩 움직여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색을 넣으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지 않은 이상 채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조정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리디안을 우선 얹어서 청록색이죠. 그리고 세룰리안 블루를 넣어서 우선 색상을 먼저 맞췄고요. 밝기를 보니까 좀 밝은 것 같아요. 제가 짜놓은 지가 좀 돼서 보시면은 얼추 비슷한 색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근접한 색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색을 좀 칠해서 저는 라이터를 활용해서 빨리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어진 파랑보다는 조금 어둡네요. 사실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두 색을 섞으면 어차피 어두워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추 밝기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를 맞추려면 자,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이의 명도의 차이가 만약에 3이 난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3 정도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화이트를 넣으셔서 여기 팔레트 상에서도 3 정도 차이가 나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이제 조정이 됐죠. 그래서 팔레트 상에서 보이는 차이와 실제로 이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비교를 먼저 해보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조색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이 좀 더 푸른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룰리안 블루를 조금 더 넣어서 밝기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색상 차이를 좀 주어서 색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파란색이랑 화이트가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조색 문제가 아닌데 조색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면은 정말 정작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조색 시간에는 조색을 여유있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색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금방 비슷한 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슷하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좀 더 초록빛, 노란빛이 돌아요. 모니터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먼저 만든 색은요.
붓을 쓰지 않고 이 상태로 두세요. 물론 여기에 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붓을 쓰지 마시고 주변에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라를 만드시려면 모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모브가 여기서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모브보다는 보라색인 경우에는 마젠타를 넣어서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젠타에 저는 모브를 살짝 넣는데요, 그죠? 그래서 마젠타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와서 검정을 섞어서 방향성을 본 다음에 모브가 조금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화이트도 조색하실 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화이트를 그대로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색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만들어 본 보라를 칠해보고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을 합니다. 네, 밝기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화이트를 저는 넣어서 조금 더 밝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1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1 정도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건조를 위해서 초를 쓰시는 분도 있고 손난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저는 라이터를 씁니다, 여러분. 얼추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색과 이 색을 섞어서 좀 더 밝아지기 때문에 약간 밝게 나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사실은 중간 거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두 개나 다 만들어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붓도 사용하지 않고 저는 따로 잘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붓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붓을 활용해서 해당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죠?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만들 때는 굉장히 간단한데 자리에 가서 해보면 그게 잘 안 된다고. 네,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대보고 뭐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됐죠? 빛 때문에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둡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중간이 됐다 싶으면 칠해 보셔도 좋고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세붓에 약간 더 넣어서 조금 더 약간 더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해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랑이랑 보라랑 섞으니까 바로 남색이 나와서 보정할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만일에 중간에 이렇게 두 개를 섞은 중간쯤이 나왔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탁해졌을 때는 중간에 색을 조금 첨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떤 색을 첨가해야 하냐면은 세룰리안 블루랑 비리디안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죠. 이 같은 경우는 모브하고 마젠타하고 만들었어요. 중간에 남색이 오려면은 사용했던 안료의 중심을 쓰시면 돼요. 제가 코발트 블루는 손을 대지 않았죠. 중간에 오는 색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블루를 살짝 넣어서 보정을 해주시면은 중간에 오는 색으로서 손색이 없는 색이 만들어질 거예요. 채도로 살짝 올리는 방법이죠. 자, 보시면 앞전에 만들었던 색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선명해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혼합할 때도 혼색할 때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른쪽이랑 여기 보라색이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색을 좀 더 첨가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을게요. 사실 한 칸만 하는 거라서
많이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능한 한 여러 색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든 것들이 좀 말랐죠. 그래서 이어서 다른 걸 만들기 전에 이 색상이 어떤 게 가장 중간으로 들어오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밝기는 아까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색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 해당되는 밝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제 마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색상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색상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제가 색을 넣어서 채도를 조금 올려준 색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것도 매력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있죠. 중간에 남색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거나 두 번째 거가 색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청보라기가 좀 띄기 때문에 두 번째 색상까지 고려해서 맞추어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밝기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거를 우선 붙일 건데요. 간혹 보면 중간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양옆에를 먼저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색이 올지 모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오는 색이 뭔지 감이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끝에 걸 만들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자, 먼저 저는 중간에 남색을 한쪽 라인을 맞춰서 붙여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만드는데 왜 미리 만들면 안 되느냐? 보세요. 이거 간격이 이 색상 사이의 간격과 이 색상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색상 차이의 간격을 저희가 2라고 봤을 때 이 색상 차이도 간격이 2가 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옆에 있는 색을 만들 때도 2 정도 나게, 좌측도 2 정도 나게 등 간격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때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 나고 이게 적게 나거나 이게 적게 나고 이게 많이 날 수도 있죠. 색 차이가. 그럼 그걸 고려해 가지고 보다 시각적으로 등부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쓰지 않고 남겨뒀던 파랑색을 조절을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면은 청록색이 되어 있네요. 자, 붓이 이렇게 있고요. 밝기가 좀 밝아져야 되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이 세 번째라면 여기는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은 여기 끝에 오는 거는 끝에서 다섯 번째쯤 해당되겠네요. 끝에서 다섯 번째쯤이면 이 정도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저는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좀 어둡죠? 그래서 밝게 해야 되는데 밝기는 화이트를 넣어서 많이 발랐네요. 화이트를 넣어서 눈에 딱 보일 정도로 밝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화이트가 들어가기는 해서 밝아지기는 하는데 색상이 파랑에서 비지로 가야 되죠. 파랑에서 비지로. 그러면 색상이 좀 더 노란빛으로 가는 거죠. BG, G, GY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색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비리디안 세룰리를 활용을 해서 블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칸 더 가서 BG라고 해서 BG에 되는 색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안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색상 방향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이 움직이죠. 그래서 색상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후에 칠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다시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화이트를 다시 좀 넣어서 밝기를 먼저 조절을 하겠습니다. 밝기를 조절을 해서 색상도 돌아가고 밝기도 돌아가게끔 해서 보시면은, 자, 보이세요? 굉장히 형광 같은 느낌으로 밝아 보이죠? 여기서는 이 정도 되나 보네요.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우선은 모니터상 보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뭔가 내 눈에는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칠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한번 대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 정도 색으로 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화이트를 좀 더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색이 좀 덜 돌아갔다고 느끼시면은 조금 과감하게 이럴 때는 색을 조금 넣어서 조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이 색을 왜 넣었냐면요, 이 색을 넣으면 다시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럼 또 화이트를 넣어서 밝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밝으면서 색상이 노랗기 때문에 색이 돌면서 밝기가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보실래요? 그래서 색상을 생각하는 동시에 밝기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간혹 이렇게 뭐 색을 만드는 노하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색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항상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색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중간색, 여기 끝에 오는 색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보라 옆에 자주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든 같은 색이죠, 여전히. 네, 그래서 만든 색을 쓸 건데, 자, 여러분 자주로 가려면 이제 자주에 가까운 마젠타를 쓰시는 게 아니라 카민을 쓰셔야겠죠. 네, 그래서 카민을 써서 색을 조절을 할 건데, 우선 어두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밝기부터 먼저 조정을 해볼까요? 자,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로 어둡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눈에 띄게 어둡다고 느끼실 정도로 색을 조정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커멓고 채도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자, 카민을 넣어서 자줏빛이 나게끔, 자줏빛이 나면서도 어둡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넣을까요? 어두워진 경우에는 색을 살리려면은 원색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또 호다닥 칠해서 이게 될지 뭐가 더 베스트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대놓고 이쪽에다가 한번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우선 밝기가 어두워졌죠? 어두워졌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말려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두운 색들은 말리고 나면은 약간 밝아지면서 색이 선명하게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어두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못 할 뻔했네요. 검정을 넣고 넣은 만큼 카민을 좀 많이 넣을게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색상이. 감안하시고, 그래서 검정을 좀 듬뿍 넣고 많이 어두워지는 만큼 마젠타도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주라고 하기에 색이 너무 빨갛게 됐다고 느끼시면 그때 마젠타를 좀 넣어서 조절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는 굉장히 섹시한 색이 됐는데 화면상에서는 별로 느낌이 그렇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말려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좀 보이실까요? 가까이서도 크게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훨씬 어두운 게 좀 보이시나요? 좀 어두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비교가 확실히 되죠. 이렇게 아까는 이 색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네요. 모니터상은 어두운 색이 잘 표현이 잘 안 돼서 아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여기 끝에 있는 색이 지금 두 가지죠. 그래서 끝에 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베스트한 느낌이 나는 색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르고 간혹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선정하시고 바로 붙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저는 지금 문제를 하나만 풀고 있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3개 정도 문제를 푸시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3가지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붙이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요. 물론 시험장에서 붙이실 때는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들쭉날쭉 붙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예쁘게 잘라서 여기서 화면상 보이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뒤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